반갑습니다. 송재준입니다. 지금 현재 이재명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꼽아라 라고 한다면 이화영을 꼽을 수가 있을 텐데요. 김용이 됐거나 정진상이 됐거나 그 사람들은 사실 이재명이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막 걱정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애당초 이제 뭐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 이거 자체가 워낙에 크고 복잡한 사안이다 보니까 재판 결과도 그렇게 빨리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결정적으로 김용과 정진상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그래도 이재명을 단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는 아주 충직한 애완견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뭐 민주당도 많이 쓰니까 학술조 용어라고 하니까 별 문제 없겠죠, 그렇죠? 애완견 같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오히려 제가 봤을 땐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화영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는 이화영의 1심이 나왔고 사실상 공범인 이재명 같은 경우도 자기에 대한 재판의 60% 70% 정도는 끝났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공법이 9년 6개월이 선고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화영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미 이재명을 한번 배신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작년 6월 달에 이화영이가 내가 이재명의 보고의 수이다 라고 입장을 분명히 바꿨었고요. 작년 9월 달 즈음 돼가지고 갑자기 깜짝스럽게 옥중 편지라고 하는 것을 쓰면서 내가 검찰의 휘유로 진술을 바꾼 것이다 라고 또 입장을 바꿨었죠. 뭐가 됐든지 간에 3개월 가까이 되는 뭐 100일 천하긴 했습니다만 100일 정도 되는 시간 동안 이재명에 맞서 싸우고 이재명의 반항이라도 했던 사람이 이화영이다 보니까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사안의 중요성에 그리고 배신했던 적이 있다라는 전력 이 두 가지가 겹쳐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느끼기에도 사실상 자기의 목줄을 쥐고 있는 사람은 이화영이라고 분명히 느낄 겁니다. 이런 전에서 눈에 띄는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이화영이가 페이스북에 글을 썼었죠. 사진 한 가지 저희 좀 띄워주시면은요. 이화영이가 썼던 글이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다른 얘기 다 필요 없고요. 제가 요거 일전에 소개시켜드리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던 게 뭐였습니까? 중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이미 성공하였고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던 저는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 합니다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제일 눈에 띄는 표현이 뭐냐? 이화영이가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예요. 투사로서 독립투사같이 내가 끝까지 이재명을 위해서 맞서 싸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지를 지금 다지고 있는 것보다도 이화영이 지금 본인의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까? 이대로 감옥에서 썩으라고 던져진 듯 같다라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이 부분을 통해 가지고 이화영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이 겉으로 같은 경우는 뭔가 뭐 싸워보겠다, 끝까지 버텨보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떻다? 굉장히 절망스럽고 굉장히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지금 상황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애써 사건 조작 회유에 가담하지 않았다. 라는 식으로 또 강요를 하면서도 바로 뒤에다가 뭐까지 붙이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지금 썩으라고 던져진 것 같다. 던져진 것 같다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말이겠습니까? 검찰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고 그렇게 읽힐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오히려 야 이대로 혹시 내가 이재명과 민주당한테 버려지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저쨌거나 내 쓸모가 지금 다 사라졌다 그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쓸모가 이제 이용 가치가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용 가치라고 하는 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일까요? 이재명한테 혹시 하는 얘기는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 내가 일단 구속이 됐고 뭐 어떻게 기소가 됐고 했으니까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나를 뭔가 지켜주고 할 그럴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는 아닐까요?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제가 이번에 이화영 씨의 메시지를 보면서 의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지난번에 이화영이가 입장을 밝히는 방식은 뭐였습니까? 페이스북 글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이화영 씨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자기 입장을 밝힌 적이 없어요. 이번이 제가 기억하기로 처음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변호인을 통해 가지고 대리로 그런 식으로 입장을 밝혔고 아니면은 옥중 서신이다, 회고록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자필로 글을 써가지고 그 글을 쓴 게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런데 하필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1심 판결이 나온 직후 가장 지금 중차대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이화영 씨가 옥중 서신을 통해서 자필로 자기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 글을 통해 가지고 전달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이 글이 이화영 씨 본인의
어떤 의사가 완벽하게 담겨 있는 글일까요? 저는 그거부터가 원천적으로 좀 의심이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볼 게 있는데요.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면은요. 이번에 페이스북 글에 보면은 상단에 이런 말이 있죠. 이화영님이 이화영님 외 3명과 함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3명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게 물리적으로 정말 함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페이스북에 글을 썼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유같이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른바 태그를 한다라는 거 하는 거. 내가 지금 누구랑 시간을 같이 보낸다. 누구랑 약간 조금 더 의미가 있다. 그런 것들을 표시하는 게 저 같이 있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3명이 누군지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정화백, 김경훈, 김광민 3사람이 등장합니다. 정화백 백정화죠. 백정화 누굽니까? 이화영 와이프입니다. 그래 뭐 와이프야 뭐 같이 있다라고 표시할 수가 있어요. 김광민 누굽니까? 이화영의 변호사잖아요. 그러면 지금 막 미친 척하고 막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네. 그럼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 자기 와이프랑 자기 어떤 변호사라고 하니까 두 사람은 태그할 수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아니 근데 태그한다라는 것도 뭔가 좀 이상해요. 시간이 별로 없었을 겁니다. 구치소로 이동되는 지금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에서 휴대폰을 자기가 쓴다라는 것도 조금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 휴대폰으로 글을 만약에 쓴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화영 씨가 자기가 글을 써가지고 이거를 김광민 변호사한테 글을 줘가지고 김광민이가 대신 타이핑을 쳐가지고 올렸다라고 한다면 저런 식으로 정합의 김경훈, 김광민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그할 리는 없겠죠. 그냥 글만 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화영 씨가 본인이 글을 쓰지 않고서야 저런 식으로 태그할 리가 없을 텐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화영 씨는 그러면 휴대폰을 또 쓸 수가 있냐라는 또 의문도 들어요. 이런 거 다 일단 제쳐놓고 이런 의문도 일단 얘기를 해보고 그런데 또 생각해봐야 되는 게 김경훈이라고 하는 사람을 태그를 해놨단 말이에요. 도대체 김경훈이가 누구냐? 김강민이야 변호사인 것이고 정화백이야 백정화 씨야 자기 와이프라고 한다면 김경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다음 글 사진 하나 좀 보여주시면은 제가 김경훈이라고 하는 사람 페이스북에 들어가 보니까 약간 좀 어질어질한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당 독재, 뭐 당대표 방탄, 입법도주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밑에 같은 경우는 후쿠시마산 수산을 수입에 반대합니다. 수산물 수입에 반대합니다라고 하면서 개도하는 후쿠시마 수산물의 위험성. 희한하게 민주당 쪽에 있는 애들은 개 뭐 이런 것들 뭐 애완견 이런 것만 특히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그 다음 사진도 보니까 이 김경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뭔가 청소업체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같더라고요. 이 청소와 관련된 게시물이 꽤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 눈에 띄는 게 밤하늘 지금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려놓고 뭐라고 덧붙여놨냐? 용인시 처인구 아주 추운 새벽 저무는 달 이렇게 써놨어요. 용인시 처인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용인시 처인구가 바로 어딥니까? 이번에 검찰이 이화영에 대해 가지고 추가 기소를 할 때 뇌물로 이제 5억 정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검찰의 추가 기소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화영한테 뇌물을 한 2억 3억 가까이 전달했다라고 하는 건설업체 대표가 이화영한테 뭐도 제공을 했었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12월 달부터 2022년도 3월 달까지 무상으로 주택을 사용할 수 있도록 빌려줬었는데 하필이면 그 주택이 어떤 주택이었습니까? 이화영으로부터 얘기를 듣기를 선거 캠프로 썼다라고 했는데 하필이면 이 단독주택이 바로 어디에 있었어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있었거든요. 아까 전에 김경훈 씨 다시 한번 사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바로 직전 사진. 어디에? 아주 추운 새벽 저무는 달 어디에서 저 사진을 찍었다고요? 용인시 처인구에서 찍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도대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화영 씨가 김경훈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태그를 해놨을지 아니 근본적으로 이화영 씨가 이 글을 쓰고 이화영 씨가 태그를 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누가 도대체 저 글을 쓰고 누가 도대체 저기에다가 저 사람들 3사람을 태그를 해놓은 것인지 김강민 변호사일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기는 보입니다만 김강민이 태그를 안 했다? 백정화가 태그를 안 했다라고 한다면 김경훈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해가지고 저기에 이름이 들어가게 됐던 것인지 혹시 선거 캠프와 관련돼 있는 사람은 아닌 것인지 여러 가지 우리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화영 씨가 지금까지는 옥중 편지를 통해 가지고 자필 편지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페이스북 메시지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쉽게 수정이 가능하고 누가 썼는지 확인이 안 되는
때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다라는 게 대단히 의심스럽습니다. 더더욱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게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은요. 이미 직전에 자기가 진술을 바꿀 당시 작년 9월 달에 진술을 바꿨다라고 하면서 검찰의 회유 때문에 내가 진술을 바꾸게 됐다라고 옥중 편지를 공개했었는데 그 옥중 편지를 둘러싸고도 이거 진짜 이화영 씨가 쓴 게 맞냐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게 되면은 피고인 진술서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첫 줄에는 분명히 뭐라고 합니까? 저 이화영이라고 시작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저 성재준이가 이재명 대표한테 어쩌고 저쩌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 이화영이라고 시작하고 난 뒤에 이후에 자기를 지칭하는데 이화영과 경기도는 이화영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말로 이화영 씨 본인이 저 진술서를 썼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라고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제일 첫 줄에야 저 이화영은이라고 쓴다라고 할지라도 그 이후에 자기를 지칭할 때 이화영은이라고 쓸 이유가 뭐가 있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진술서를 둘러싸고도 어떤 얘기가 나왔던 겁니까? 옆에서 혹시 누가 가이드를 해주고 코치를 해준 거 아니냐? 이화영 씨는 그냥 들리는 대로 불러주는 대로 그거를 받아 적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뭐다? 페이스북 글로 올렸다? 글쎄요. 과연 저 글을 이화영 씨 본인이 쓴 게 맞는지 검찰은 사실 저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주 높은 확률로 이화영 씨가 쓴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